두 번째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의 제목은 No Code AI is eating the world in all sectors silently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업스테이지의 김성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 김성 대표님을 설명드리면 이 UC 산타크루즈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하게 AI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명하신 게 모두를 위한 딥러닝, 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그 AI를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한테 그 많이 보는 이러한 그 굉장히 유익한 유튜브를 강의자를 만들으셔가지고 되게 그쪽 분야에서 유명하십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96년에 웹 크롤러를 이용한 검색 엔진을 개발하셨고 나라비전을 공동으로 설립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9년서부터 홍콩 과학기술대 교수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7년서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 클로바 AI의 책임 리더로서 네이버의 AI 팀을 이끄셨고요. 2020년 10월서부터는 업스테이지를 설립하셔가지고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No Code AI is eating the world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약간 소프트웨어 사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가 뭐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이 AI가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고 그리고 뉴럴넷이라고 하는 잘 안 된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뭐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알고리즘이 개발되었고 가장 중요한 게 컴퓨팅이죠. 그래서 이번 팀이 HPC makes the future인데 정말 이 고성능 컴퓨터가 미래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학회에 제가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홍콩 가기대 시절에는 뭐 그 AI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공학을 연구했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정도였는데 저도 AI가 발전하는 걸 보고 와 여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네이버에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네이버에 클로바 AI라는 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는 저 팀을 제가 만들어서 설립하면서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로코드 AI,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이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AI를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AI 전문가가 AI 연구를 많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어떻게 AI R&D 그리고 서비스 쪽으로 네이버 가서 한 3년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다음에 AI가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AI를 쓰게 할까라는 쪽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가는 대로 뭐 아까 제가 저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 현업에서는 어떤 챌린지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이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네이버를 갔더니 AI 팀을 리딩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좋아요 하고 갔더니 3명이 있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팀을 어떻게 제가 그러면 정말 연구를 잘하는 팀으로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일하면서 한 250명까지 채용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3년 전 그림이에요. 이게 3년 전 제가 데뷔라는 행사에서 발표한 건데
한 30여 개 이상의 팀에게 한 수백 개 이상의 아이템으로 따지면 많은 AI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였나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갔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3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저는 좀 난감했어요. 리딩하라고 해서 한 50명이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리딩만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저 포함 3명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글로벌 AI가 잘해요, AI를.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국내에서 AI 하면 네이버가 원탑이 아니었어요. 옆에 다른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란 색깔 회사도 있고 빨간 색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가 더 AI를 잘하지 네이버는 원탑이 아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 거는 우리 3명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뭐를 할 거냐 라고 하는 어떤 그 비저닝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를 만들겠다고 정하고 그러고는 제가 계속해서 아까 그 노란 회사 그리고 빨간 회사 근처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사람을 모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뭐 오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했던 전략은 이 작전이 실패네. 두 번째 했던 작전이 이거예요. 야 그러면 이걸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사람들을 좀 뽑아보자.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약간 뭐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초석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요한 사람들 한 7명을 뽑아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막 노란색 회사 앞에서 막 서성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노력했던 분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서민준 박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그 AI에서는 그 MRC 이제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AI를 만드는 모델을 만들었고 전 세계 대회에서 우리 2등이나 했고 그래서 NLP 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이분을. 그래서 서민준 박사님을 삼고 초려가 아니라 10번 정도 매달려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모셔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이활석 CTO님이라고 이분은 뭐 그전에 있는 뭐 많은 회사들에서 그 성공의 신화예요. 그래서 이분이 맡았던 팀은 무조건 성공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분 주위로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왜 싸움이 많이 일어났냐? 이분을 자기 팀에 데려가려고. 그렇게 유명한 분을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데려오고 그래서 뭐 또 지금 카이스트에 엄성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정준선 박사님 같은 분 이런 분을 모셔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약간 눈 굴리기라고도 표현하던데 눈 굴리기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야 서민준 박사님하고 일할 사람 모여봐. 또 정준선 박사님 들어봤지. 그분은 이제 옥스퍼드에서 이제 엄성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랩에서 중요한 논문들을 많이 쓰셨죠. 그래서 모여 이렇게 했더니 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분들을 모아놓고 제가 또 저희 이제 홍콩 가기대 연구실에서 했던 어떤 그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 중요한 방법을 썼더니 논문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는 논문도 주로 산학 중심으로 하던 논문 한 1년에 2-3편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한 해에 막 75편씩 막 탑 컨퍼런스만 아주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뭐 스타겐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요즘은 잘 확인을 해보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논문이 발표됐을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사이테이션이 몇 개나 됐나 이런 거 확인해 봤거든요. 아마 2,500, 3,000 막 사이테이션이 된 논문이에요. 이게 겐 논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이테이션을 하고 있는 논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컷 믹스라고 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섞여 있는 저 그림은 이미지 같은 걸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하나의 이미지를 줘서 학습을 많이 하죠. 이 강아지다, 이거 고양이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그림을 저렇게 잘라서 저 25% 고양이죠. 잘라놓고 이 모델이 25%는 의 확률로는 고양이고 나머지 75%는 강아지로
모델이 예측을 하게 만들면 이 모델이 엄청 견고해져요. 그래서 좀 자범이나 이런 거에도 견고해지는 굉장히 간단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쓰는 데이터 오그멘트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또 뭐 아담피라고 하는 요즘 이제 거의 다 써요. 뭐냐면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저 조금만 고쳐서 만들면 훨씬 더 잘 학습이 된다. 그리고 제가 내고 있을 때 뭐 논문을 쓰는 거는 그냥 열심히 쓰면 되니까 그런 건 쓰고 탑학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을 구글이 뺏겨가지고 자기 회사 제품에 넣는 거를 하자. 그냥 논문 써서 레퍼런스 하는 거는 그냥 됐고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을 그런 회사들에서 자기 제품에 넣으면 좋겠다.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담피라든지 저 컷믹스 같은 거는 지금 큰 회사들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거 할 때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고 좋은 성과를 냈죠. 예, 이럴 때 다른 학회에서는 박수를 치고 이러던데 여기는 예. 그런 성과를 냈어요. 정말 우리가 만든 논문이 유수의 기업 회사에서 쓰고 있다. 너무 좋은 거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뭐 학회 제가 왜 박수를 일부러 쳐달라고 했냐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연구소였으면 여기서 박수를 받고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계속해 그거를 잘했어 계속해 그럼 끝나는 일인데 제가 회사를 갔더니 사람들이 그 좋긴 한데 그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원래 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갔는데 이것만 가지고 박수를 안 쳐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여기서는 박수 쳐주시죠. 학회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뭐 서비스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를 할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는 이게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333 뭐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333 333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뭐 제가 말씀은 디테일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빨리 해야 돼요. 하여튼 빨리 333이라는 숫자에서 느낌 오시겠지만 뭘 하면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이제 AI는 아시겠지만 이 막 3일 만에 뭐 나올 수가 없거든요. AI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대표님한테 가서 우리 6개월만 좀 달라. 6개월 동안 333 이렇게 하지 말고 6개월을 달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6개월 주셨어요. 우리한테 묻지 마 6개월 줄게 해봐. 그렇게 해서 우리가 6개월을 투자를 냈더니 압도적인 우리 엔진 성능을 만드는 OCR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 이제 그 OCR 문제가 뭐 회사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한 70, 80%, 90% 정도, 7, 80%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제 학교에서 막 발표되거든요. 7, 80%. 작년에 75%였는데 우리 열심히 해서 78% 만들었어요.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서비스가 되게 어려워요. 서비스가 되려면은 사람 수준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6개월만 달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혹시나 뭐 AI 팀을 리딩하시거나 직간접적으로 리딩하신다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3개월, 3일 막 이런 거 좀 어렵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압도적인 성능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좀 작은 회사 같으면 이런 압도적인 성능이 나오면 또 그냥 박수 받고 게임이 끝날 수가 있어요. 잘 했으니까. 근데 이제 좀 큰 회사들은 이런 이제 그 압도적인 성능이 나오는 엔진을 갖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좀 벌어지냐면은 첫 번째는 정말이야 그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좀 약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바빠가지고 그 테스트를 못 해보고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다른 회사 구글 API를 쓰고 있거나 뭐 다른 회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성능이 우리가 뭐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도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정말일까? 두 번째는 그 바빠서 내가 테스트 못 해보겠는데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 했던 방법은
구글하고 똑같은 또는 뭐 다른 회사와 똑같은 API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 엔드포인트 똑같아요. 그래서 뭐만 바꾸면 되냐면 스위치만 바꾸면 IP 주소만 싹 바꾸면 됩니다라고 거기까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만들고 모델만 잘 만들면 거기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까지 다 만들어서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다른 말로는 그냥 떠먹여 드린다 정도 수준이에요. 떠먹여 드리는 정도까지 만들어서 그냥 밥상만 차린다고 먹진 않으세요. 그래서 떠먹여 드리는까지 하니까 이제 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몇 분이 더 쉬어보시더니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능이. 그러니까 이제 막 갑자기 한 30여 팀에서 막 해달라고 해서 이제 뭐 순식간에 회사에 퍼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있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처리했죠.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났냐면 AI 관련돼서 기획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기획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와, 막 새로운 것들이 막 마구마구 쏟아져서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이제 3년 전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거를 여기다 그림을 붙여도 재밌긴 한데 그건 또 그때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보면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저 클로바 램프 같은 게 불을 켜면 다 읽어주고 또 최근에는 팝하고를 붙여가지고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런 게 막 완판이 된다든지 또는 지금 이제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 그 케어콜이라고 막 많은 지방단체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약은 드셨는지 그리고 몸은 편찮으신 데가 없으신지 아침 물 드셨는지 여쭤보고 심지어는 얘가 기억까지 해서 어제 약을 안 드셨는데 오늘은 괜찮으세요? 라고까지 해서 이제 많은 어르신들의 좋은 동반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네이버를 쓰시는지 모르겠으나 네이버에 가면은 그 지도 이런 게 있고 거기에 그 맛집 검색 이런 게 돼요. 맛집. 근데 이제 그게 한 5년 전이죠. 이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그 네이버 맛집 검색이 별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별점 테러 이런 것도 하고 실제로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점수도 적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좋은데 가도 맛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한 건데 우리가 이제 영수증 리뷰를 넣는 건 뭐냐면 영수증을 찍으면 그 집에 갔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한 번 더 걸러져요. 물론 이걸 또 오버유징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지금 맛집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점수 높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들을 이루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7가지 단계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제가 그 7가지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밑에 있는 AI 인프라예요. 그래서 인프라를 제가 지금 처음부터 꼽아놓은 거는 우리 가자마자부터 했던 게 이 AI 인프라 구축을 했고 그래서 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7가지 우리 단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고 여기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OCR 관련된 것들, 음성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런 걸 다 모아서 제품화하는 것들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은 AI를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시 이 그림 보셨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AI가 그림을 만들어줘 이런 이야기는 시시해요. 뭐 그 최근에 제가 가장 놀란 그림 중에 하나가 그 수시로 만든 강아지 집 이렇게 그려줘.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뭘 그리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AI가 초밥으로 강아지 집을 예쁘게 그려요. 잘 그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 AI가 그린 그림인데 심지어 아트 컴피티션에 가서 1등을 해요. 아트 컴피티션에 저는 뭐 아트 쪽을 잘 모르지만 아트에서 1등 한다는 거는 그 크리에이티비티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의 눈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 AI가 그런 크리에이티비티까지 갖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쇼인데요. 한번 일단 보시죠.
노래 되게 잘 부르죠. 이게 지난 2주 전인가 있었던 그 2022년 저 아메리칸스 갓 탤런트의 파이널에 올라오고 최종 4등을 했나? 뭐 그래요, 이 팀이.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와, 사이먼 테릭 이 친구들 있잖아요. 호의 심사위원들인데 아주 독한 심사위원들이잖아요. 야, 노래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노래를 잘한 게 아니라 원래 가수는 저 밑에 계신 분들인데 이걸 딥페이크로 얼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시간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딥페이크 기술은 있거든요. 있는데 아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때문에 그렇겠죠. HPC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이걸 만들어내는데 아까 입술 움직임 보셨어요? 입술 움직임 보면 이게 진짜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AI가 막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차 같은 거는 이제 미국에 특히나 계신 분들은 도어 투 도어 드라이버도 되고 이런 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여기다가 만약에 학습을 드라이버 운전을 시켜가지고 하려면 한 명 트레인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고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AI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람다2라고 이번에 구글 I/O 올해 발표된 거 보시면 그냥 대화를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리저닝까지 할 수 있어요. 리저닝도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대화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나를 정말 좀 도와줘봐.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나는 베이직 가든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세부 서브 태스크들을 다 알려줘요. 마치 제가 아내한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내가 잔소리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왜? 근데 좋아요 그게. 왜? 그걸 해야지 그걸 완성하는 거. 그걸 안 하면 좀 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AI가 완벽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거 잘 하실 것 같은데. 이 답은 뭘까요? 자, 30초 드려갖고 우리 과학자분들이시니까. 근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이걸 찍으면은 이거 답도 알려주고 이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푸는지도 옛날에 뭐 매스메티카 같은 경우 뭐 심벌리고 이런 거 다 풀 수 있긴 했지만 요즘은 이 솔루션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과정도 다 설명을 해주는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폴드도 이게 2주 전에 발표가 됐어요. 뭐가 발표가 됐냐면은 알파폴드라는 기술은 컴퓨테이션 같은 데서 계속 기고해서 뉴스에 많이 나는데 이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없으면 우리는 죽고 그 단백질 같은 걸 이용해서 신약도 만들고 백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드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서 같이 넣으면 이게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를 알게 돼요. 그걸 모르면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얘가 우리 몸에 붙지 않으면 그냥 흘러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아미노아산의 저 구조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데 쟤들이 하나만 다르게 들어가도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요. 룰이 없어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때까지는 관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혐오경으로 보면서 단백질 구조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생겼네. 또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겼네. 그럼 쟤랑 붙겠네. 라고 그런 연구를 생물학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티클에서 읽을 거라서 좀 중요한 부분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뭐 또 한다면 한번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무려 몇 개나 했냐면 10만 개를 했어요. 10만 개. 엄청난 거예요. 관찰해서 10만 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백질의 수는 거의 무한에 가까워요. 아미노아산이 조합될수록 한대로 생겨나기 때문에 또 10만 개로는 택도 없는 숫자인데 이게 알파폴드에서 최근에 AI 알고리즘이 좋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려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다 그리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2주 전에. 저는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뭐 바이오 쪽으로 지금 막 열심히 하진 않아서 그런갑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물질, 새로운 약에 정말 혁신적인 일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덕분이죠. 그리고 영화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혹시 뭐 옛날에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무서운 영화죠. 예측을 해요. 제가 범죄를 저질지.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체포합니다.
왜요?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너가 미래에 지을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포합니다. 이거를 지금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이제 거리를 이렇게 이제 좀 지역을 한 두세 블락 정도 되죠. 두세 블락 정도 되는 데서 어떤 종류의 범죄가 얼마만큼 일어날까를 예측을 해보는데 이게 잘 맞아요. 90%.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누구를 체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행히도. 근데 뭘 하냐면은 미리 좀 범죄가 많이 일어날 만한 시간과 장소에 폴리스들을 배치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0% 정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뉴스들을 계속 봐요. 아, 뭐 신나는 게 나오네. AI가 이게 되네, 저게 되네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AI가 이게 돼, 저게 돼 라고만 집중했지 이 AI가 바꾸는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AI라는 소프트웨어가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대부분 수동으로 사람이 써오는 소프트웨어를 자동화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필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개발자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손으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손 코딩을 하고 있는데 AI가 이게 돼, 저게 된데 뭐냐면은 그냥 혼자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개발을 해요. 그 사람이 필요 없.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것도 소프트웨어고 저것도 소프트웨어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좀 더 좋은 소프트웨어지. 그럴까요? 제가 주목한 건 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마 30년 전일까요? 뭐 40년 전일까요? 우리가 경험해보진 않았죠. 손으로 밭 갈아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 포도밭이 있어서. 저 손으로 농사를 짓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근데 어땠나요? 피곤했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생산성이 어땠죠?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저게 기계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배, 100배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것을 많이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손으로 쓰는 소프트웨어 시대가 저렇게 인공지능 자체가 그냥 쓰는 소프트웨어 시대로 가고 있고 AI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저 밑에 손으로 농사 짓는 거에서 10배, 100배의 생산성 향상? 모든 소프트웨어가 AI로 바뀌는 저 시대는 저는 10배, 100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0배, 10,000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가져올 거고 그럼 저 옛날 걸 생각해보면 저 기계화로 빨리 넘어갔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배했고 그 시대에 굉장히 부자들이 되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까 과연? 그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지 말씀드려 볼게요. 룰 베이스드 프로그래밍이라고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해본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자, 우리가 저 그림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해보자. 이런 걸 숙제를 내면 파이썬을 잘하는 우리 분들은 그러면 저게 좀 관찰을 한 다음에 귀가 좀 다르네. 귀의 길이 그 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눈 색깔이 뭐 그린 컬러면 뭐 고양이고 이렇게 룰을 짤 수 있어요. 파이썬으로. 파이썬을 룰을 짜서 고양이냐 강아지냐 이렇게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저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많은 회사들에서 자동화 지금도 하고 있죠. 잘 돼요. 예측 가능해요. 내가 룰을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새로운 사진이 들어오면 안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상한 생긴 고양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룰을 또 만들어야 돼요. 개발자 태그는 못하죠. 남아서 야근해야 돼요. 새로운 룰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거 하면 잘 아시겠죠? 70%밖에 안 돼요. 열심히 룰을 만들어도 새로운 게 또 들어오면 정확도 또 내려가요. 어제까지 막 해서 90%였는데 오늘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왔어. 갑자기 70%. 눈물이 나고 집에 못 가요. 그래서 두 번째 조금 괜찮은 방법이 이제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를 알겠어. 그거 기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란 말이야. 눈 색깔 중요해. 이런 거를 우리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수백 개의 피처를 뽑아내서 야, 근데 디테일한 그 룰은 난 잘 모르겠어. 네가 정해봐. 라고 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의 세상이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박사과정 때 논문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 텍스트에서 어떤 게 버그를 만들어낼까? if 컨디션 같은 거 쓰지 마. 그럼 버그를 만들어내. 라는 게 제 논문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쓰면 자꾸 버그를 만들어내. 라고 그거를 정의하고 그거를 통해서 버그를 예측하는 게 제가 했던 세상입니다. 제가 이제 박사를 받았을 때. 이 정확도는 아까 70%보다 나아요. 80%. 보세요. 훌륭하죠? 학회에서는 박수 받고 논문 발표되고 상 주고 합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고양이, 새로운 강아지가 들어오면 얘 새로운 피처가 필요하네? 우리가 그 피처들을 완벽하게 생각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 정확도는 80%대에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시대로 온 거예요. 훅. 뭐냐, 얘는 퓨처 이런 거를 제발 우리 휴먼님들 생각하지 말아줘. 그냥 딥러닝 나에게 맡기고 모든 가능한 로우 퓨처를 나한테 넣어줘. 가공하지 마, 웬만하면. 절대 가공하지 마. 다 줘. 그게 딥러닝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개나 고양인데 이미지넷으로 아시겠지만 입력을 뭘로 주냐면은 그 픽셀을 줘요. RGB 컬러가 있는. 그렇죠? 0부터 255 사이에 RGB 컬러 3개. 이거를 피처로 줘. 처음에는 제가 이 생각을 보고 이게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분하는 문제는 고양이냐 강아지는 구분하는 거잖아요. 어떤 시멘틱 의미를 구분하는 거지 그런 걸 어떻게 0, 1 이런 픽셀로 할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처음에 이거를 사람들이 다 피처로 뭐 귀냐 뭐 눈이냐 이 각도가 어떻게 되니를 고민하는 시절에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저 픽셀로 그냥 무식하게 때려 넣어본 사람이 누굴까? 천재네. 천재예요, 천재. 제정신이 아닌 천재죠. 이게 딥러닝의 핵심이고 근데 놀랍게 잘 돼요.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냐면 아까 70% 80%막 기고 있는데 얘는 처음에 찍을 게 막 90몇 프로 찍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개나 고양이 이런 거 구분하는 이미지넷 같은 거는 소타가 얼마인가요? 막 98%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해요. 정말. 사람이 이거를 스탠포드의 똑똑한 학생들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공부시켰어. 아시죠? 일주일 동안 공부시켜가지고 분류하는 걸 해봤거든요. 복잡해요, 이게. 개나 고양이도 그냥 단순하지 않고 무슨 종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게 스탠포드 학생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습을 했는데 95점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훨씬 사람보다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딥러닝과 기본 러닝 차이는 그 저 위에 있는 거는 손으로 막 피치를 만들었던 거고 딥러닝은 야 제발 그러지 말아줘. 사람님들 일하지 마시고 모든 걸 그냥 줘. 이때부터 약간 우리가 제가 낌새를 쳤어야 되는데 못 쳤어요. 그냥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쭉 들어가면 재밌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약간 한 발 후진하는 듯한 모습이 좀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펼쳐지는데 이거예요. 딥러닝 가지고 해봤던데 이걸 새로 학습시키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여기 HPC 하이 뭐 퍼포먼스 컴퓨터도 필요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새로 학습시키지 말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써보자. 그렇게 해서 이 앞뒤에다가 전처리 후처리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로 룰들을 붙이기 시작해요. 앞에 있는 그 고양이에 이렇게 귀가 이렇게 좀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자. 또는 후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귀가 있대 없대 그러면 고양이라고 해주자. 이런 룰들을 삽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잘 돼요. 개발자가 오늘 야근하면서 만들어내면 그걸 해줘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거죠. 앞에서는 막 이렇게 몸을 당겨가지고 잘 멋지게 보여요. 뒤에는 if else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롱테일 지옥에 빠져요. 앞에 있는 건 잘 돼요. 근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 또 안 돼, 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단계 1, 단계 2로 후퇴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회사들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AI가 안 되네. AI를 도입했는데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 함정에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해서 이 전체를 재학습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전체를 재학습하지 말고 트랜스퍼 러닝을 하건 또는 많이 이야기하는 뭐 프리트레이닝 해라. 그래서 한번 프리트레이닝 해놓고 학습은 요 뒤에 있는 가볍게 레이아웃들만 해 라고 하는 방식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빅모델이라는 게 훅 나왔어요.
이 프리트레인 학습 모델에서 빅모델이 사실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대용량 컴퓨터를 쓰고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엄청 잡아놓고 네트워크 사이즈를 크게 써요. 뭐 한 10빌리언에서 100빌리언 정도의 웨이트를 갖고 있으면 빅모델이라고 클럽에 인정해줘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는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저 픽셀을 통째로 잡아놨을까?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거 모델을 크게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저렇게 넣어봤을까? 아마 보스가 돈을 많이 줬겠죠, 저거. 컴퓨터 많이 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잘 되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뭐 안 될 것 같잖아요, 솔직히. 데이터만 박는다고 뭐가. 근데 이렇게 빅모델을 딱 만들어 놓고 얘한테 고양이야 이게 이렇게 하니까 잘해. 그래가지고 야 그럼 그런 거 말고 약간 호랑이처럼 생긴 고양이 찾아봐. 그런 거 말해주는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뭐 논쟁이 많이 됐었잖아요. 야 이거 눈을 뜬 거 아니야? 이게 갑자기 인공지능이 눈을 뜬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막 물어보면 얘가 막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이게 이제 빅모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뭘까요? 쉽습니다. 제가 뭐 트릭 같은 거 없고요. 혹시 건기님 우리 질문 답하시는 분 선물 같은 거 있습니까? 이게 뭐죠? 잠자리입니다. 무슨 잠자리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건 2022년도 올해 새로 발견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스피니 혼테일 드래곤플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뭐라고요? 우리는 알죠, 이제. 왜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딥러닝이 마찬가지예요. 걔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막 날고 기어도 이건 뭐야? 물어보면 몰라요. 왜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학습시켜줘야 되고 이걸 파이프라인 안에 넣어서 돌려줘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단계가 컨티뉴얼 러닝 7번째 단계라고 생각되고 이 단계까지 가면 이런 게 말이 돼요. 저 우리 손으로 막 쓰고 있잖아요. 집에 못 가고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완전 자동화해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쏠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얘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힘들게 퓨처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힘들게만 할 필요 없어. 하지 마가 정답이기 때문에 노코드로 많이 가능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세미나에 오기 전에 이제 영어로 예를 들면 초록을 쓰는 데 있는데 GPT-3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어떤 거냐면은 야, 내가 좀 매력적인 제목을 좀 정하고 싶은데 솔직히 제목이 너무 아니잖아요. 뭐 노코드 AI, 뭐 이링 더 월드 이게 제목이 별로야. 그래서 좋은 제목으로 좀 만들어 봐라고 앱스트랙트를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노코드 AI, How AI will create all software in the future. 멋있죠?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만들어봐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만들어봐요. The Future Software Development. 그럴싸하죠? 예? 그럴싸하죠? 제가 앱스트랙트만 주고 만들어보라고 한 거고 소스 코드를 제가 코드 짜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해봐. 노코드로 되는 거죠. 이번 좀 더 어려운 걸 시켜요. 제목은 좀 정했는데 사실 저 앱스트랙트 톡 같은 거 이제 하면 써달라고 하면 그거 힘들거든요. 뭐라고 써야 되지? 했는데 그러면은 아예 앱스트랙트를 네가 만들어봐. 앱스트랙트를 네가 만들어줘. 라고 노코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고 이건 지금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성시킨데 노코드 AI movement is something something 마음에 안 들었어? 다시? 그럼 이런 정도의 거의 제가 볼 때는 완벽에 가까운 앱스트랙트를 생성해 주는 것까지 노코드로 그냥 돼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자기가 제목을 읽어보더니 마음에 안 든대요. 사일런트리 뿐만 아니라 퀵클리까지 넣어야 된대. 깜빡했죠. 퀵클리를. 제목까지 수정을 해주는 아주 훌륭한 AI가 노코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스터가 마음에 들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림으로 포스터 셀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 KSC2022 포스터를 만들어 주고요. 사실 아까 앞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제가 썼던 이미지는 전부 다 AI로 생성시킨 이미지였어요. 아까 뭐 밭을 가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이미 AI가 생성시킨 이미지로 저는 슬라이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관심이 많으시죠. 집을 찾는다. 집을 찾는다. 어떻게 하시나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가서 검색해보고 이거 얼마야 보고 장소는 어때? 뷰는 어때? 리뷰는 어때? 하나하나씩 보는데 이걸 아예 통째로 AI가 집을 찾아줘라고 하면 어떤 태스크인지 이해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서 어떤 정보를 봐야 될지 이해해서 타다다다 가서 정보를 다 모아서 리포팅을 해줄 수도 있어요. 노코드 AI로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뭐 이제 대표적으로 노코드 AI가 이미 많이 또 네이버에서도 많이 됐던 게 추천 같은 영역인데 이건 이제 레이블링, 데이터 레이블링까지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도 그냥 우리 추천할 때 어떤 게 중요할까? 기본적으로 아이템 아이디, 유저 아이디, 인터랙션, 카인드 중요할 것 같아 체크하고 이런 메타 정보 있으면 좋겠네 체크만 하면 그걸 그냥 끝이에요. 그럼 바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냥 웹사이트에 가서 툭 붙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컨티뉴 러닝 사이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 피드백이 계속 학습이 되어서 고성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 다큐멘트 인텔리전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야 뭐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어떤 문서를 받아서 이걸 좀 타이핑해줘. 왜 타이핑해요? 왜 입력해요? 나중에 엑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정렬도 하고 검색도 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업계에서는. 근데 이것도 노코드 AI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걸 줘요. 여기서 뭘 입력해 드릴까요? 이름, 날짜, 돈, 항목, 숫자 뽑아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걸로 바로 우리는 동작해서 답을 뽑아줘요. 저렇게. 코딩 작성할 필요 없고요. 그런 다음에 좀 틀렸네, 저거 사람 이름이 저게 아니라니까. 라고 하면 지적을 해주면 됩니다. 그 지적을 해주면 이게 모델이 새로 학습돼서 저기 위에 이렇게 훅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언덕처럼. 저게 이제 모델 성능이 학습될 수 있습니다.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노코드 AI입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노코드 AI가 세상을 먹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모든 섹터에서 그리고 silently and quickly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갈 겁니다. 좋은 것은 이게 노코드로 이 모든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 톡을 사실 마치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근데 저걸 들여다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노코드를 저렇게 만든다는 게.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노코드를 만드는데 그거를 우리 회사 서버에서 해줘. 너네 서버 말고 우리 회사 서버에서 가져와서 설치를 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해드려야 되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냥 말로 한마디로 컨티뉴 러닝 이렇게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저거를 재학습을 다 시켜줘야 돼요. 학습을 제대로 시켜준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학습을 할 때는 GPU 한 개로 뭐 학습이 되면 굉장히 편하고 좋죠. 근데 한 개로 잘 안 돼요. 한 개로 하면 되긴 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짜증나죠. 한 달 동안 서비스 안 돼요 하면.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 GPU를 한 번에 쑥 붙였다가 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뭐 재밌는 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모델은 그 고객사의 온프라미스로 들어가서 새로운 데이터로 계속해서 학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웨이스는 지금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회사에서 이전 모델보다 10배 성능이 좋은 모델이 딱 나왔네? 그럼 이거를 처음부터 다 다시 학습시켜야 되나? 근데 이제 뭐 네트워크 스트럭처나 구조 완전히 다르죠. 그럼 저기 있는 웨이스를 좀 가져올 수 없어? 안 되면 뭐 새로 완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뭐 이제 그 레이블링 같은 거가 있는데 레이블링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게 좀 코너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 레이블링 해야 되는데 뭘 데이터 레이블링 해야 될까? 어떤 데이터를 레이블링 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100장을 새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해서 넣는다고 성능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코너 케이스 잘 맞는 그걸 데이터 레이블링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뭐 학습하는 거, 모델 보는 거 다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시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빌드, 모델, 디플로이먼트 같은 것들이 하나의 솔루션처럼 되어야 정말 우리가 노코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까가 저희들 굉장히 고민이고, 저희들이 회사 창업해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 제가 사실 뭐 여기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막 거절했어요. 못하겠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유일한 이유는 여기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같이 풀면 좋겠다, 우리가. 라는 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보여드리면 우리 시스템이 이래요. 컨티뉴 러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렇게 앞에 코드 리파지토리 같은 게 들어있고 버저닝이 다 돼야 되고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런 다음에 이게 컨티뉴 트레이닝 돼야 되고, 모델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막 생겨나요. 그럼 데이터가 버저닝 되고 있고, 모델링이 막 버저닝 되고 있고, 이거를 막 다 관리하면서 서빙하고 다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야 되고, 그 모델이 돌아가는 결과가 다시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면 그거를 다시 루프에 넣어서 학습을 막 시켜줘야 돼요. 오시안 모델만 같은 경우를 봐도 저렇게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수십 개의 모델이 막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서빙 파이프라인도 당연히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수십 개의 모델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추천 시스템이 밖에서 볼 때는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랜덤하게 추천해야 되고 말지만 실제로 이제 그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게 리얼타임으로 할 건지 배치를 할 건지, 또 이 추천 알고리즘 안에는, 저희들 회사 안에는 추천 알고리즘이 수십 개가 이미 있어요. 뭐 더 많게 수백 개가 있는 데도 있죠. 그 중에 잘 골라내는 것들을 선정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챌린지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 톡을 오기 전에 뭐 저희 직원들한테 어떤 챌린지들이 있냐 했더니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데이터가 여러 군데서 오는데 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이게 빠르게 개발되는데 그런다고 서비스가, 그리고 학습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서비스가 중단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레이턴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추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데이터가 다 흘러버리죠. 그래서 이게 레이턴시가 개런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데이터도 버저닝 되고 모델링도 버저닝 되고 또 데이터가 막 생성되고 있는데 이거에 체크 포인트 같은 게 필요해요. 중간에 하나가 데이터가 깨지면 이게 서로 안 맞거든요. 근데 이게 서버 하나가 아니라 많은 클라우드에서 막 이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 찍어낼 수 있냐? 이 체크 포인트가 안 찍어내면 서버 하나 죽으면 이게 전체가 장애가 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여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학습을 어떻게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지금 막 저희들이 OCR 같은 거를 해도 GPU를 아무리 많이 먹고 봐도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이거 10분 안에 좀 가능할까? 1분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그림이지만 노코드라고 해서 막 굉장히 우아하게 우리는 고객들에게 쓰세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밑에서 우리 학회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페달력을 해야 결국은 또 사회가 변하고 그분들은 이 노코드의 아름다움과 격조 있게 우아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저희들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웨카라는 시스템이고, 이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아까 그런 챌린지들을 조금 모두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웨카는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도와 스케일에서 압도적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 직원들한테 우리 웨카를 쓰시냐고 물어봤더니 이 웨카를 쓰는 걸 알고 있는 직원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담당하는 직원. 나머지는 이게 우리가 웨카를 쓰는지도 모르게 그냥 파일 시스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모든 사람이 알고 막 장애가 나서 야, 왜 안 돼? 그러니까 야, 웨카가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고치는 거야? 이러면 모든 직원이 알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 스무스하게 들어가면 다 몰라요. 그리고 웨카를 저희들도 노드를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그 좋은 점은 저렇게 노드를 많이 붙여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턴시 관련해서는 거의 스테이블하게 레이턴시가 픽스돼 있어요. 그냥 고정.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드를 붙여도 큰 이슈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서버를 많이 붙이면 그만큼의 성능이 리니어하게 증가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정말 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손으로 농사 짓는 시대에서 누군가 뭐 기계를 조금이라도 빌려서 크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 사실 이거 노코드를 가지고 뭘 하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 할 때 그때 나도 할까? 그러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든 분야에서 이런 노코드를 적용할 것을 찾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고성능 컴퓨팅, 여러분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이 전체를 이해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좀 이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고생하신 우리 발표자 김성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한 두세 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선물 같은 게 있나요? 다음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컨티뉴 러닝에서요. 다시 재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학습하는 거랑 재학습하는 거랑 중간에 파라미터들을,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의미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네네네. 너무 굉장히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드리지 못했는데도 너무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이 제가 컨티뉴 러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from scratch 재학습을 하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거기 시간 얼마 차이 나냐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주제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냥 재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일주일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크리멘탈 재학습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인크리멘탈하게 재학습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는 아까 제가 약간 프리 트레이닝 할 때 보여드렸지만 웨이트들 중에 많은 부분의 웨이트는 그냥 픽스를 해놓고 일부 웨이트만 열어놓고 걔들만 쭉 학습시킵니다. 그럼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인크리멘탈하게 학습시키는 방법들 중에 프리즈하고 일부만 오픈해서 학습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되어야 컨티뉴 러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마다 한 달 걸리고 그럼 계속 누적이 되죠. 그러면 그 정확도에 있어서 컨티뉴 러닝이 더 좋아야 될 텐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뭐 데이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스크래치에서 대학 학습을 하면 이만큼의 성능이 나오고, 인크리멘탈 학습을 하면 요거보다 조금 낮아져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학습을 시킬 때 하나의 모델 학습시키지 않고 두세 개를 쭉 학습시키고 그 가운데 성능평가를 계속해서 그 모니터링을 실시간해서 좋을 경우만 그 다음 레벨로 계속 나가는 방법들을 쓰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굉장히 컴퓨팅 리소스를 많이 써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막 3개씩 돌리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사연아. 여기 뒤에요. 예,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인크리먼탈한 쪽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들이 아웃 오브 데이터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랑 이런 경우는 혹시 뭐 인크리멘탈 반대로 디크리먼탈이란 개념도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와우, 너무 좋은 질문 주셨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는 데이터는 다행히도 뭐 OCR이나 추천 관련이라서 그렇게까지 이전 데이터가 함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념도 너무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적극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서나 서치 같은 걸 하는데 이전의 법령 같은 게 만약에 학습되어 있다면 걔들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직접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개만 드릴게요. 계속해서 네이버에 있었던 경험이나 이런 걸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업스테이지를 설립하신 지가 지금 2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라든가 좀 자랑하실 만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여기서 해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저희 업스테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 가서 일을 했을 때는 성과를 많이 냈는데 네이버에서 일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됐어요. 30명이 자 이거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한두 명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가슴 뛰는 비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람이 아니라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노코드 방식으로 AI를 만들어서 데이터만 너무 다 학습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보자라고 현재 제품 만든 지가 한 1년 됐고요. 근데 이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모 회사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추천 엔진을 넣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와서 구매 전환율로 거의 2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클릭하면 뭐 100원을 팔던 게 200원을 파는 놀라운 성과를 내어서 지금 상대가 굉장히 놀라고 있고, 그리고 OCR 쪽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노코드 시스템 만들어 놓고 데이터만 푹 넣으면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성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와 이건 거의 압살 수준이다 기존의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지금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고 이게 동작된다는 거를 2년 동안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